안녕하세요, 탐정언니입니다. 오늘은 현장살인 바람둥이 의사와 간호사의 불륜 잡은 썰에 대해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의뢰인의 가정은 5년이 넘은 부부였으며 이전부터 남편의 바람기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을 때 A 간호사는 예쁘다, B 간호사는 몸매가 좋아 라며 간호사들을 평가했고,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봤을 때 C 간호사와 나눈 연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으로는 간호사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그 남자가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남편이 끼부리는 내용이었고, 그걸 본 다음날 의뢰인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끼부리지 마, 직장생활 아니야? 당신 행동 똑바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보 다들 지가 예쁜 줄 알아서 이 정도는 해도 돼, 의뢰인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커질까봐 두려워 남편 직장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물어봤더니, 이미 병원에서는 모든 여자들에게 끼부리는 선생님으로 소문나 있는 상태라고 했고, 의뢰인은 남편이 제대로 바람 피울까봐 두려워 부부관계도 노력하고 남편의 신기를 맞추려고도 노력해봤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따로 살고 싶다며 오피스텔 구해서 집 나갈게 라고 통보했고, 그 말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울면서 여보 내가 잔소리 안 할게, 같이 잘 살면 안 돼? 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다 잘못한 것처럼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가출은 작은 해프닝인 줄 알았지만 2달 이상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하는 수 없이 탐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 시작 전 저는 의뢰인을 만나 남편이 어디로 가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주소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 의뢰는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굉장히 힘든 의뢰였다고 기억됩니다. 1일차입니다. 남편이 사는 건물에 도착해 출근 시간을 지켜봤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주변 소리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고, 저는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출구를 확인한 뒤 퇴근 시간을 집중해서 보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편이 나오지 않자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일차 어제 남편이 당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부터 대기했고 결국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어갔고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건물에서 기다려보니 다시 나오는 남편을 확인했고 이곳이 아지트인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3일차 어제 남편이 걸어간 오피스텔에서 대기하면서 출근 시간에 집중해서 보니 어떤 여성과 같이 걸어 나오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걸어가는 도중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곧장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같이 나온 여자 사진을 보내주며, 언니 이전에 남편이 예쁘다고 연락했던 그 C간호사 프로필 사진이랑 동일해요? 네! 이 여자 맞아요! 라고 하셨고, 저는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여자의 집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4일차 요원을 한 명 더 추가해 요원은 의뢰인이 알려준 남편 집을 확인했지만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고 저는 여자의 오피스텔을 지켰습니다. 오전엔 상간녀가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 집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제 눈앞을 이렇게 지나가길래 봤더니 그게 남편이었고 잽싸게 상간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간녀는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남편의 일정하지 않은 귀가 시간 때문에 이 현장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5일차 남편의 병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저는 의뢰인에게 현장을 덮치자고 권했고, 남편과 상간녀가 여자 집에서 출근한 모습, 퇴근하는 모습을 찍고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덮치기를 고민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셨고 예행 연습을 한 뒤 가족들과 저녁밥을 먹고 덮치겠다 하시길래 저는 건물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난 뒤 상간녀와 남편이 웃으면서 밖으로 나왔고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왠지 남편 집으로 이동한 것 같아 확인해보니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6일차 남편 집은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서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냈고, 이 방법은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죄송하네요. 다만 불법 카메라 설치는 아니에요. 본론으로 돌아가 이날은 왠지 여자와 남편이 같이 나와 출근을 함께 할 것 같길래 남편 차 앞에는 요원이 대기하고 저는 남편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남편과 상간녀는 같이 나왔고 같이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 남편과 상간녀는 따로 들어와 다시 남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7일차 마지막 날이죠. 아침에 의뢰인이 남편에게 연락했을 때 본인 쉬는 날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둘이 놀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라고 하길래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어제처럼 남편 집을 지켜봤고 요원은 1층에서 대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집에서 같이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점심을 먹고 그 근방을
정말 팔짱을 끼고 돌아다녔으며 렌트카를 찾으러 가길래 렌트카 찾는 거 확인한 뒤 현장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의뢰인과는 현장 종료 연락을 하지 않아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현장이 너무 힘들었던 게, 저 잠깐만 하소연 좀 할게요. 차가 있어도 끌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지도 않고, 의뢰인은 야간비는 안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새벽까지 밤새 현장 봐달라고 하길래 참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추측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 나머지 시간이 걱정되시면 본인이 직접 오셔서 현장 지키세요. 저도 사람인데 잠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잠복하기도 힘든 장소인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직접 나와 1시간을 기다려보니 힘들고 못 찍겠다며 집에 그냥 가셨고 전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현장을 지킨 시간 이외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있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탐정일은 기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몸을 갈아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 곳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할 때는 최대한 노출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야 되고, 2시간 이상 서 있게 되면 발바닥이 미친 듯이 아파요. 일정 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어 야간비를 요청드리는 것은 도저히 몸이 버틸 수가 없으면 요원을 바꿔서라도 그 현장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의뢰인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만, 본인들 생각대로 요원이 안 움직이고 밤새도록 24시간 안 지켜본다고 뭐라고 항의하실 거면 계약하시기 전에 24시간 다 지켜보는 업체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요원들은 12시간 넘어가면 집에 간다고 난리고 눈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해서는 13시간 안 넘기고 퇴근시키려고 하는데 의뢰인들도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벌어지는 흥신소 사기 방법, 피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탐정 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